넌 누구니? IBK투자증권 분당센터에 있는 정경민 차장이고요. 네. 매경TV의 대표 패널이 되고픈 최임환 사단의 뭐 2번 소총수 정도 되죠. 차단 나겠다. 정말 제가 그 몇 안 되게 제도권의 정규직이면서 개장 방송을 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네, 아, 되게 우리 레어템이에요. 맞아. 종목계 강한 우리 정경민 차장과 함께 한번 오늘 털어보자고. 털기 전에 그 마이너스 금리 있잖아. 네. 트럼프 아저씨가 마이너스 금리를 주창하는 왜 파월은 싫다 그러는데 근데도 마이너스 금리 하는 건 돈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돈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 된다. 그걸로 뭘 사라. 뭐든지 사라. 주식 사라는 얘기가 더 되겠어?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그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는 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도 변하고. 선을 그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좀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동산 업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금리에 좀 민감한 뭐 이런 계속해서 이제 언지를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낮은 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랑 다른 게 이 미국의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이 아니에요. 22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장사하는 유태인의 유태인들의 이제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의 가치를 마이너스까지 땡겨 놓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파월 의장이 보는 거는 제로 금리 정도 상태에서 니들 입법기관 그 행정기관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해주면 우리가 일단 제로 금리 상태에서는 돈을 풀어볼게. 니들이 뭔가를 정해와. 약간 이런 걸로 읽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부양책은 주식을 직접 사주는 것 빼고는 다 해준다고 했으니 지금 스테로이드는 뭐 어마어마한 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꼭 맞는 거. 이재용 아저씨하고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하고 만났어. 그래갖고 뭐 전기차 막 하는데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 복잡하잖아. 복잡해요. 전고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몰라 사실은. 근데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그 고체 연료 이게 재밌는 게 캠핑 가면 뚜껑 열어갖고 쓰는 고체 연료도 있지만 캠핑이 아니라 이제 뭐 이자카야 같은 데 이자카야, 가면 그치. 뭐 데워 먹을 때 이렇게 뭐 초 같은 거 하나 맞아. 주잖아요. 그거가 포인트는 아니고 사실 이게 전략 자산으로 미사일에 북한 같은 경우도 액체 연료를 넣느냐 고체 연료화 시키느냐가 이슈인데 아직 고체는 없는 걸로 알고 그치 근데 개발하려고 그러잖아. 고체는 끼워 넣기만 하면 있어요. 되거든. 불 붙이면 바로 그치. 뜨니까. 예. 효율성도 높고 멀리 날아가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만남은 사실 그 배터리의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큰 이슈다. 근데 뭐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관련주들은 네가 더 많이 알잖아. 근데 이제 종목이 미리 떠버렸어요. 이제 양극재, 음극재, 일렉포일, 그다음에 이제 전해질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어제 이제 반응이 온 거는 이제 파낙스 이텍을 보유한 동아 기업이 상한가를 딱 가면서 이제 전고체의 핵심 기업이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의 그 밸류 체인이라 그러죠. 밸류 체인의 에코프로 BM이 빵 하고 좀 갔다는 거죠. 좀 그러면 신선한 건 없냐 새로운 거? 신선한 거는 없어요. 왜냐? 한전 아니야 한전? 야, 한국전력 사야지 한국전력.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전기차고 지랄이고 전기 팔아먹는 회사의 주가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실적 발표할 텐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 실적이. 그동안 완전히 이 국영기업 같은 회사가 개쓰레기가 됐잖아. 그렇죠. 주가 쓰레기인데 물론 한전이 상한가 치진 않겠지만 난 한전이라니까 또 잘 못 알아들은 뜻입니다. 한국전력을 오늘의 관심주. 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2차 일렉포일이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가장 역시 일렉포일 그러면 또 산을 모른다. 동박인데. 동박. 그 호일 아니야 호일. 그냥 고기 구워 먹을 때 호일 깔잖아. 그게 더 얇아지고 동박으로 하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게 그렇지. 이제 핵심 기술이지. 기술인데 이제 그 회사는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SKC가 밸류 체인상에서도 좋고 뭐 이거 외에 다른 사업하는 것도 좀 괜찮고 엄청 많지. 원픽, 그렇지. 탑픽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어차피 이제 뭐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봐야 돼요. 투심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SDI가 어쨌든 위든 아래든 방향은 점지를 해줄 것이고 그러면 그 밸류 체인의 가장 밑에 가장 맞닿아 있는 에코프로 BM이 속도 뭐 오늘 4% 오른다 5% 오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길게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도 저는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자지 뭐 사세요, 파세요 뭐 네, 이거 아니잖아. 그럼요. 또 우리 또 증권사에 계시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컴플에 또 저촉되고. 그렇죠. 정규직인데. 그럼. 그럼 나는 한국전력, 너는 SKC. C. 한국전력 코로나19 수혜주 아니냐? 집에 처박혀 있으면 전기 나게 써야지 안 그러냐? 관계자세요? 관계자는 아닌데 답답해서 그러지. 코로나19 관련주로 뭐 시젠 많이 올라갔고 네. 진단 키트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사실 이게 2분기에 더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 그렇죠. 1분기에 최소 두세 배는 좀 보고 있다 보니까 1분기에 두세 배가 2분기에.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게 테마주가 실적주로 바뀌면은 주가와 밸류가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치. 주가가 더 이렇게 확 찢어지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주가가 버틸 수 있는 명분을 뭐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12시쯤 됐는데 뭐 시젠, 뭐 수젠텍, 랩지노믹스, 뭐 랩지노믹스는 이런 한번 애들 얘기했던 것 같고. 강세 가는 거는 충분히 수긍은 갑니다. 그렇지. 네. 그 렘데시빌도 뭐 방송에서 두세 차례 얘기했지만 그 사실 제가 볼 땐 비타민보다 좀 나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조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치료제라 그러면 거의 이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그거 맞아가지고 살아나야 그게 치료제인데 렘데시빌은 일단 에볼라 치료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이제 뭐 이런 약효 있는 거지. 그건 이제 트럼프가 만들고 싶은 거를 언론과 뭐 짬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또 뭐 미국 제일주의의 표상으로 딱 내밀었을 뿐이지 치료제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치. 오늘 뉴스 렘데시빌보다 600배 강한 1000배 아니야? 600배라고 아까 600 본것 배인가요? 같은데 하여튼 몇백 배가 또 강한 파스테르에서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또 뭐냐? 그리고 아까 이제 보니까는 제일약품 제일약품. 또 대웅 이게 이제 제일약품은 구충지 뭐 이거 아니야? 제일약품을 파스 파스? 아 펭귄. 아. 제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어제 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녹십자 웰빙이라는 데서 또 뭐 효과가 있다라는 게 또 나왔고요. 뭐 영장류 그러니까 원숭이들한테 주사바늘 찔러서 뭐 효과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잡히려면 그래도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이런 뉴스 하나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너무 이렇게 좀 간헐적이고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아, 당연하지. 화끈한 30%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뜨고 나서 한 달 후에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계속 또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승부 봐야 돼. 왜 이런 강박관념을 내가 갖는 거야. 엔터는 뭐 뻔하지 않나 사실? 진핑이 형이 오면야. 그럼 뭐 다 좋지. 한전도 좋지 않겠니?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괜히 소외받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소외. 싶어가지고 근데 엔터도 사실 큰 그림에서는 중국 향이죠. BTS 막 심심찮게 뭐 스틱 투자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펀드는 사실 대박이 나도 다 그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관련주로 자꾸 묵지. 그런 거 생각.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뭐 시장의 현상인데 뭐 차라리 키트 팔아가지고 진단 키트 팔아 수익 나는 기업들이 오히려 장땡인 것 같아. BTS가 뭐 지금은 최고입니다만 그 전에는 GD였죠. 지금 중국에서 YG에 있는 인물 한두 명이 지금 광고를 찍기 시작하는 거는 뭔가 좋은 쥐드래곤이 광고 찍었다는 거고. G드래곤도 있고 그 찍었어? 찍었대. 블랙핑크의 제니? 리사 리사.
뭐 태국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YG 소속 연예인이죠. 뭐 JYP는 오늘 실적 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엔터 쪽도 뭐 생각보다는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는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라는 논리는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모멘텀이지 분위기 따라서 한 번씩 스팟이지 이게 잠깐인데 엔터도 그 재무적인거나 들어가 수익성 따져 보면은 골 때리는 거 많잖아. 그 인건비와 유지비와 이거 나가는 게 엄청 많잖아. 그리고 이제 BTS 그러니까 그 빅히트의 상장 가액이 일견에는 6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밸류를. 네. 저는 한 2조 5천억, 3조면은 맥시멈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지 이제 사람의 리스크잖아. 그렇죠. 그 만약에 BTS의 멤버나 아니면 BTS 전체가 저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그렇지?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큰 리스크야. BTS는 너무 좋지, 너무 좋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 회사를 평가하는 그 주가는 좀 다른 얘기. 뭐 한진칼 대한항공 얘기할 게 없어요? 없어. 한진칼 대한항공. 너무 무거워. 저는 한진칼 사고 싶은데 지금 가격에. 한진칼? 이거 유상증자가 마지막 악재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그리고 한진칼에서는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담보대출하고 뭐 저기 저 요트 저 뭐죠 왕산마리나 팔고 뭐 부지 건물 뭐 부지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한다고 하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상 거의 마지막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실적 안 좋을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넘버원 항공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반도체 수출 뭐 통통붕배 태워 보낼 거예요. 아니면 뭐 중국 비행기 태워 보낼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한항공 유상증자 만약에 12,000 얼마에 실권주 나오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건 뭐 길게 뭐 그렇게 길게도 안 갈 것 같아요.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고 이 유상증자 끝나면 이제 이쪽과 이쪽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한진칼은 지금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이제 백기사들을 다들 포진을 시켜놨잖아요. 뭐 이쪽에서는 이제 뭐 한진까지 이제 해가지고 나 하품하는 거 아니야? 이제 다 하겠다. 아니야. 숨 쉬는 거야. 조원태 회장 쪽에서는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49.9랑 50.1이랑 그 0.1이 정말 뭐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지배 구조기 때문에 한진칼은 상당히 이런 그 노이즈가 있는 한 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향후 한 1년 동안은 실적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누워 있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차원에서 1, 2년 정도의 현금 흐름 다 날리더라도 대한항공 지금 일주일 단위 방송하는데 지금 1년으로를 얘기하면 괜찮아? 괜찮den다. 저는 이렇게 선이 굵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목이 굵은 매매 진짜. 목도 굵고 목이 굵은 매매. 굵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 저는 편입해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를 몰빵하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한진칼 매력 있고 대한항공 만약에 실권주 나온다 뭐 12,000원대 주소 담아도 되는. 근데 그냥 쓱 사라졌다가 쓱 등장하고 우리 이런 거 좋아해. 필동면옥에서 그럼. 냉면 한 그릇 사주시면 언제든. 냉면 비싸다 너 의외로. 여기 6명 가자. 10만 원이 10만 원. 나 출연료도 그건데 저것도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